안녕하십니까? 배팅 부동산 임대인보다 부유한 임차인은 이렇게 한다. 개발업자 기획부동산. 임차인이 부유한 임차인이 개발업자 출신이거나 기획부동산 하던 사람이라면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선 명도소송 전반을 알아보면 명도소송은 임대인이 월세 안내는 임차인에게 하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을 하고 이것을 집행한다는 것은 종이 한 장을 붙이는 거죠. 자, 이 물건은 점유자를 바꿀 수 없다. 그런 내용이겠죠. 그래도 입금을 하지 않으면 2차로 명도소송을 하고 그래도 또 입금을 하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집행을 하게 되는데 그 집행이라고 하는 것은 문을 따고 그 안에 있는 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는 그런 어떤 약간은 야만적인 행동, 그게 최종적인 그 집행입니다. 그리고 월세라고 했는데 전세도 마찬가지겠죠. 만기가 되어서 이제 그 집을 비워야 되는데 집을 비워주지 않을 때에도 이런 식으로 1차, 2차 해서 명도 소송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자, 2번 개인적인 명도 소송 통계. 제가 우리나라 전반은 잘 모르겠고 제가 몇 명인지 기억도 안 날 만큼 꽤 많이 제가 임대를 놓아봤는데 엄청나게 많이 놓아봤는데 그 중에서 임차인들 중에서 명도 소송을 한 건은 딱 2건이 있었습니다. 그 한 건은 부동산 개발업 경력자인 사람, 그러니까 예전에 부동산 개발업을 했던 사람, 잘 살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소한 보수적으로 잡아도 저보다는 잘 산다, 이런 느낌은 제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명은 기획부동산 업자인데 이분 또 저보다는 잘 산다는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잘 사는 것 플러스 부동산 개발업 또는 기획부동산, 떴다방 이런 거 하던 사람들이 조금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죠. 임차인으로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런데 저희 경우에 있어서는 제가 다른 임차인들 중에서는 부동산 관련 업을 하는 사람들이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저 같은 경우에는 100%입니다. 100%. 부동산 개발업, 기획부동산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에게 임대를 놓았을 때 이 사람들이 임차인일 때 100% 명도소송을 했다. 상당히 높은 확률이죠. 물론 저 개인적인 경우이긴 하지만 상당히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자, 3. 2건의 임차인 스타일. 이 두 사람들의 스타일은 일단 월세를 입금을 최대한 하지 않습니다. 최대한 길게 지연을 시켜서 보증금이 거의 다 날아갈 때까지를 기다리죠. 그리고 입금을 할 것이라는 뉘앙스를 아주 강하게 풍깁니다. 신사적으로. 그렇게 해서 명도소송을 좀 최대한 지연시키면서 입금은 하지 않고, 그리고 목까지 차서 이러다가 보증금도 날리겠다. 그럴 상황이 와서 제가 강하게 나갈 때는 상대는 또 더 강하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거죠. 방귀 낀 사람이 화를 낸다고. 딱 그 말이 딱 맞습니다. 한번 당해보시면 압니다. 그래서 결국은 명도소송 해야 되는데 참 후회가 되는 거죠. 진작에 진행했어야 되는데 괜히 시간만 끌다가 까딱하다가 손해보는 이 명도소송 끝까지 진행하면 길게 보면 한 7, 8개월 이상 또 걸릴 수가 있으니까 최대한 빨리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되는데 내가 왜 안 했을까? 매번 제가 느낍니다. 대부분의 임차인들이 다 괜찮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머릿속으로는 이번 사람도 괜찮겠지.
생각이 머릿속에 있는데 이렇게 짱돌을 맞으면 참 정신이 없습니다. 부동산 개발업 경력자, 그 다음에 기획부동산 업자, 그들 중에서 좀 잘 사는 사람들 깜짝 놀랍니다. 진짜 깜짝 놀라. 저렇게 잘 사는데 왜 저럴까? 그런 생각마저 듭니다. 자, 4번 명도 소송의 결과. 그러니까 보통 임차인은 지연이자 월세를 늦게 낸 데 대한 지연이자 뭐 연리 한 5% 정도밖에 못 받습니다. 그 다음에 명도 소송 관련 비용, 법무사나 뭐 변호사한테 쓴 돈이 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 명도 소송 진행하면서 그 내용들을, 그 금액들을 임차인이 부담을 하는 것이죠. 반면에 그 임대인은 내용 증명 보내고 작성하고 그 다음에 법원, 그 다음에 법무사나 변호사 등 찾아다닌다고 완전 정말 슈퍼 개고생을 하는데 뭐 거기에 대한 이익은 당연히 없는 거죠. 인건비도 못 건집니다. 내용 증명 작성하고 개고생한 것들 다 인정 못 받는 금액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임차인보다 임대인이 손해가 더 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 환장하는 거죠. 뭐 이거 임차인 잘못 만나면 개고생입니다. 진짜. 자, 그래서 5번 착한 임대인들에게 드리는 팁. 자, 상대가 개발 시행업 경력자, 떴다방, 기획부동산 등 출신이면 일단 조심해야 된다. 제가 이 사람들을 결코 비하하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제 개인적으로 저의 경우에 있어서 확률이 100%였기 때문에 저로서는 당연히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빠꾸미들이기 때문에 그 명도소송 당해봤자 뭐 큰 피해 없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과감하게 이렇게 지르는 거죠, 이 사람들은. 자, 2번 2개월 연체. 3개월부터 이제 소송할 수 있으니까 2개월 연체가 되면 그때부터 천천히 이제 문자를 보내야 됩니다. 매주 한 번 정도는 문자를 보내고, 그리고 마지막에 내용 증명 한 번 보내고, 그러고 나서 3개월 연체가 되자마자 바로 가처분 집행을 해야 됩니다. 가처분 신청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판결문을 받고서 이제 그 집행한다 전화하고, 그래도 미입금하면 가처분 집행을 하는 거죠. 종이 한 장 붙이는 건데 일반 사람 같으면 겁을 먹거나 미안한 생각이 들어서 바로 입금을 하겠지만, 또 빠꾸미들은 또 입금 안 합니다. 입금 안 하면 또 명도소송 해야죠. 명도소송 해서 또 이제 집행한다 전화를 하면 그러면 거의 뭐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 2개월 연체됐을 때부터 좀 상대가 좀 범상한 사람들이 아니다 싶으면 무조건 문자, 내용 증명 이런 것들 절차를 진행시키고 바로 가처분 들어가야 됩니다. 자, 요런 팁을 제가 드리고, 웬만하면 말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뭐 안 될 경우가 참 생기면 임대인이 손해가 크기 때문에 좀 착한 임대인들은 약간은 좀 독한 마음 먹을 필요도 있습니다. 자, 6번 착한 임차인들에게 드리는 팁. 그러니까 임대인이 사람이 좀 덜 됐다 싶으면 뭐 이렇게 사용을 하시고, 임대인이 그냥 일반적인 사람 같으면 절대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되겠죠. 자, 임대인이 좀 나쁜 놈이다 한마디로. 자, 이럴 경우에 이렇게 해라 이런 말씀인데, 자, 부당하게 뭐 나가라 또는 과도한 임대료 상승 뭐 이런 것들을 법은 있지만 뭐 법은 법일 뿐이죠. 이렇게 좀 압박을 받으면, 자, 2번 자, 임차인 그냥 최대의 좀 착한 임차인
최대 몇백만 원 그냥 손실이 생깁니다. 명도 집행 전에만 임대료를 지급한다는 의사를 알리면 명도 집행을 잘 못하겠죠. 자, 명도 집행까지만 가지 않으면 그냥 몇백만 원 손실만 있으니까 너무 걱정을 하지 마시라. 자, 몇백만 원 손실 나더라도 저놈은 내가 진짜 본때를 보여줘야 되겠다. 그럴 때 이런 행동을 뭐 할 수도 있는 거죠. 뭐 기분 나쁘면 지르는 거죠, 뭐. 자, 3번 임대인. 자, 임대인은 생각보다는 스텝이 좀 많이 꼬이게 됩니다. 제가 경험을 해봐서 압니다. 뭐 명도를 하고 나서도 뭐 공실 좀 생기겠죠. 그리고 그 자금 흐름이 원활하지 않게 또 되어버리겠죠. 근데 참 이것도 웃긴 것이 임대인이 또 돈이 무지하게 많으면 이런 것도 뭐 무용지물이죠. 뭐 공실 나면 뭐 나는가 보다 뭐 이런 사람들한테 걸리면 이 사람들은 사실상 큰 피해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웃기는 게 영끌한 사람들은 만약에 이렇게 명도 소송을 한번 당하면 아주 머리 아파질 겁니다. 그래서 요점은 자, 돈이 많고 적고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뭐 임대인이고 임차인이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닙니다. 자,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이런 뭐 부동산으로 돈을 벌든 돈을 내든 자, 우선 사람이 좀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무리 뭐 이번 정부가 이렇게 뭐 대립각을 세우게 만들고 임대인 임차인 편을 가르고 뭐 이렇게 되었지만 사람은 좀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상식적으로. 그래서 상식적으로 살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뭐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한번 좀 혼을 좀 내줄 필요도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팁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임대인 중에서도 착한 사람 있고 임차인 중에서도 나쁜 사람 있고 너무 흑백 논리로 편을 가릴 필요도 없고 그리고 또 영끌은 제발 하지 마시라. 영끌 잘못하다가 이렇게 한번 나쁜 임차인한테 한번 걸리면 이거 그냥 치명타기 때문에 제가 항상 오르막만 오르는 사람, 내리막만 타는 사람, 그럼 산을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니겠죠. 올라도 가보고 내려도 가보고 그렇게 여러 가지 경험을 해본 사람이 산을 제대로 아는 거죠. 그리고 부동산도 화랑기에만 참여한 사람은 이 하락기를 안 겪어봐서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 절대로 아무리 시절이 좋다고 생각되어도 영끌은 하지 마라. 영끌하다가 이런 핵폭탄 한번 맞으면 정말 답이 없습니다. 자, 오늘은 임대인보다도 부유한 임차인이 조금 뭐 개발업자, 기획부동산일 경우 제가 좀 문제가 발생한 적이 있었다. 이런 개인적인 어떤 경험담과 우리가 어떻게 부동산에 접근해야 되는가. 자, 영끌은 하지 마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